자, 방금 몇 번째 큰 값, 라지, 몇 번째 값, 뭐, 작은 값, 스몰,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위로 올라갈 겁니다. 밑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위로 갈 겁니다. 아까 맥스, 민 쪽으로 갈 겁니다. 혹시 최대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대값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응? 적혀져 있잖아요. 몇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서, 즉,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때 몇 번째 큰 값이라는 함수가 뭐가 있었죠? 라지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맥스라는 함수 대신에 라지 함수를 써서 최대값을 찾을 수도 있다. 라지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첫 번째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몇 번째 작은 값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라고요? 스몰이었죠. 그러면 민 대신에 스몰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몇 번째. 그래서 크말 2급 시험에는 저 두 가지가 나온 횟수가 반반쯤 됩니다. 반반쯤 된다. 그래서 맥스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라지 스몰도 맥스민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라지 스몰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현실적으로 쓰라 그러면 다 맥스민 씁니다. 라지 스몰 잘 안 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반반 나왔습니다. 나온 횟수를 보면 빈도수를 보면.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까지 할 수는 있겠네요. 충분히. 자, 10부터, 10부터, 아니, 잠깐 데이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분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통계 쪽 공부를 하시거나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진짜 통계 계산하는 건, 계산을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되게 우리가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그 분야도.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일단 앞에서도 아까 트렁크라는 함수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분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그냥 분산에 사용하는 함수는 엑셀 함수는 분산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엑셀 함수는 베리에이션의 앞자리를 따서 VA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준 편차의 계산해주는 함수는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의 영어를 조합해서 영어 철자를 조합해서 stdev라는 함수를 씁니다. stdev.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수명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바로 할 겁니다. 10부터 50까지 분산을 계산하세요. equal var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왜 바로 사용하냐고요? 가로 열고. 인수가 넘버잖아요. 넘버. 숫자 데이터. 범위 설정. 잠깐만요.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분산 계산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평균값을 알아야 됩니다. 평균값을 알아야만 분산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계산할 때 무슨 데이터 종류가 필요하죠? 숫자 데이터 종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분산 계산할 때도 어떤 데이터 종류가 필요하다고요? 넘버,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그리고 엔터. 그래서 나와서 250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 안 해줄 겁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찾아보세요. 저 250이 무슨 의미가 평균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말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알고 계시잖아요. 분산은 전혀 없죠. 왜?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저 뭐 250이 정확하게 뭔지를 따로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 표준 편차 계산. 표준 편차는 그 250이라고 하는 값의 루트 제곱권 아시죠?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 값입니다, 원래.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냥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쓰시면 되겠죠. 이걸 표준 편차 계산하세요. stdev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바로 열고 넘버네요. 이것도 방금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분산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처럼 표준 편차 계산할 때도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10부터 50까지의 표준 편차 값은 이렇다.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는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매주 뉴스에 매주 나오는 일들이 있죠. 요즘 국정 뭐 운영 지지도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그러면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개념과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표준 편차라는 게. 표본 오차라는 표현 있잖아요. 선거 개표 방송이나 뭐 우리 여론조사 하실 때 나오는 그것과 유사합니다.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좀 비슷하고요. 의미도 약간 닮은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어, 뭐, 굳이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10부터 12, 15, 20, 30, 35까지의 데이터들 중에 위치가 정중앙에 있는 게 뭐죠? 정 가운데 있는 게? 20인가요? 자, 요걸 찾아주는 함수가 미디언이라는 함수입니다. 중간값, 중앙값.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 미디언. 바로 알 겁니다. 이것도. 미디언.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5개만 선택하세요. 10부터 35까지. 가로 닫고 엔터. 어, 앞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시고 엑셀 기능을 적용시키고 특히 식 작성하시고 좌측 상단에 초록색 쐐기 모양이 나타나는 게 대해서는 뭐라고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단 주의하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한번 확인하세요 정도. 지금은 뭐 20이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뭐 잘못되었다, 100% 잘못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이 정도입니다. 자, 10부터 40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는 얼마입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20이에요? 30이에요? 뭔가 어정쩡하죠? 그래서 이 두 수의 평균값을 씁니다. 25. 자, 이꼴. 그걸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미디언한테. 그럼 25. 물론 이게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 차이가 있다. 이건 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거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건 엑셀이 대신해 줄 거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미디언 중간값을 계산해 준다. 실기에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불과 한 4, 5년 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 그 다음에 MODE도 마찬가지고요. 자, MODE는 채빈 값실에서 화면상에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뭐죠? 40이죠, 40. 그걸 채빈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빈 값. 빈도수가 많다. 출현 횟수가 많다. MOD가 아니고요. MODE. 모드라고 했습니다. 모드. MODE.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가로 닫고 엔터. 25분. 자, 그 밑으로 갈게요. 아마 오늘 함수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13, 14, 15 함수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아래쪽에 표 보이시죠? 홍길동 점수가 20점입니다. 몇 등이죠?
암산하시면 몇 등?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누가 뭐라는 이야기를. 그게 맞는데 왜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4등? 맞아요. 암산하셨죠? 자, 등수 구하는, 즉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라고 합니다. 랭크. 뭐 영어 단어는 잘 아실 거고요. 랭크. 자, 빈셀 아래쪽에 있는 빈셀 표의 아래쪽에 있는 빈셀 선택하시고, 자, 일단 랭크 함수에 대한 인수 공부하러 갈 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랭크란 함 찾으시고, 자, 랭크 값의 첫 번째 인수 넘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등수 매길 때 뭐가 필요하죠? 홍길동의 20점을 가지고 등수 매길 때 뭐가 필요합니까? 홍길동 점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넘버입니다. 개별 자료, 개인의 자료. 예? 그게 첫 번째 인수입니다. 참조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등수 매길 때 홍길동 20점만 필요해요. 예? 20점 하나만 있으면 등수 매겨요? 아니죠. 이 전체 자료가 다 있어야죠. 그게 두 번째 인수입니다. REF, 레퍼런스에서. 뭐, 셀 범위, 전체 자료. 자,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알아서 암산하셨잖아요. 근데 엑셀은 이렇게만 던져주면 등수 못 매깁니다. 엑셀에게 우리가 지시를 드려야 됩니다. 자, 뭘 해야 되냐면, 자, 내용 한번 읽을게요. 세 번째 인수 오드, 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저 여기 숫자 값을 입력한다는 이야기고요. 0이나 생략하면, 저 0을 입력을 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다른 값을 입력을 하면, 보통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이진수 세상에 사는 기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진수. 그래서 1 아닌 다른 값은 보통 1 값을, 0 아닌 다른 값은 1 값을 보통 많이 씁니다. 1 값을. 자, 0과 1, 우리는. 그리고 오름차순 중요하죠.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우리가 특정 기준에서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을 쭉 데이터 나열해 놓은 기능을 우리는 정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때 기준에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정렬의 기준을 오름차순 정렬이라 그러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이런 방식을 내림차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엑셀에게 전체 값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이 전체 값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등수를 매길 것인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등수를 매길 것인지 그 지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장 큰 값을 1등으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값부터 50부터 40, 20, 10까지 이렇게 나열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 사용자 눈에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엑셀 내부에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한 다음에 내 점수 20, 홍길동이 점수 20점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여기 오니까 맞죠? 그럼 맞는 위치가 몇 번째죠? 네 번째잖아요. 그게 엑셀이 매기는 등수입니다. 그게 엑셀이 등수를 이렇게 매긴다고. 자, 그 다음. 자, 1하고 0이 아닌 다른 값, 1을 지정을 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전체 값들 중에 가장 적은 값을 1등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름차순 방식이죠, 그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받은 20을 여기 가서 비교합니다. 그럼 여기 맞는 점수가 여기 맞는 값이 여기 있죠. 그러면 몇 번째 있죠? 두 번째 있죠. 엑셀이 매기는 정보 방식이 2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그런 거고. 그럼 지금 이 데이터는
0을 적어야 됩니까? 1을 적어야 됩니까?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죠? 엑셀 점수죠. 점수는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죠?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취급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라고 엑셀에 지시를 해야 된다고. 0. 그리고 내림차순 방식으로.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 생활에서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겨야 되는 경우, 즉 적은 값을 1등으로 취급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 중에 100m 달리기, 마라톤, 시간 데이터는 데이터 종류 아니에요. 시간이 짧아야 1등이잖아요, 그건. 그런 경우가 생기가 있죠. 뭐, 다른 얘기를 들면, 뭐 공장 이야기나 뭐 이런 회사 이야기를 들면, 뭐, 불량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스포츠 골프 이야기하면 골프 타수가 작은 게 1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상위 편인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시간을 기록하는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짧아야만 1등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0 대신에 1을 적어야 된다. 지금 상황은 점수가 1등이 되려면, 높은 점수가 1등을 취급하려면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 자, 확인. 자, 랭크라는 함수.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험 이야기 할게요. 자, 랭크라는 함수는 엑셀 처음 만들 때부터, 엑셀 1.0이 있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죠. 1.0이 있었겠죠. 시작 단계니까. 엑셀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2021 버전이 아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신 버전이. 근데 지금 잘 사용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뭐 광고도 별로 안 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랭크고요. 그런데 저희들 시험에는 랭크 함수를 앞으로 내지 않고요. 작년부터 랭크.eq라는 함수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출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랭크.eq. 근데 랭크와 랭크.eq는 이름만 .eq라는 이름만 틀릴 뿐이지 내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저게 왜 생겨났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랭크라는 함수, 자, 실제적으로 쓰실 때는 랭크라는 함수를 쓰시든 랭크.eq를 쓰시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시험은 랭크.eq로 시험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랭크.eq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위로 갈게요. 홍길동의 등수만 매길 거예요. 홍길동의 등수만 매길 거냐고요? 아니죠. 낙일동, 너길동, 빈길동, 이길동의 등수 다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 쓸 거라고요? 랭크점 EQ를 쓸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 시험반이잖아요. 어찌됐든. 시험, 랭크점 EQ, 랭크를 써도 되긴 하지만 시험은 랭크점 EQ로 하고, 랭크점 EQ, 랭크점 EQ, 랭크점 EQ, 화면 보세요, 화면. 아니, 아직 좀 하지 마시고. 랭크점 EQ, 랭크점 EQ.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자동 치우기 써야 되겠네요. 이거 설명 듣고 같이 하세요, 같이. 그러면 자동 치우기 몇 번? 한 번만 쓰면 되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여기까지 절차는 자, 이꼴 랭크.eq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수를 매기겠다. 랭크와 같은 겁니다. 다만 시험이다 보니까 랭크.eq를 사용할 겁니다.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죠? 개별 데이터, 여기서 개별 엑셀 점수가 되겠네요.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 치우기 쓰겠다고 판단 내리고 왔잖아요. 개인의 점수니까 저 위치값이 셀 주소의 위치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 뭐? 상대 참조. 이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콤마. 그 다음 두 번째 인수가 뭐 의미가 뭐랬죠? 전체 자료라고 그랬죠. 그럼 엑셀 점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만 보여드렸거든요. 여기에 확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주소를 옮기는 거, 한 개씩 옮기는 거, 한 개를 5칸 아래로, 두 번째 셀을 5칸 아래로, 세 번째 셀을 5칸 아래로 옮기는 걸 그냥 셀 전체를 5칸 아래로 옮긴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한 개씩 옮겨 놓는 거나 덩어리째 옮겨 놓는 거나 어차피 결과적으로 같이 옮겨져 그 위치에 가 있을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건 뭐냐면 범위입니다. 범위.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범위가 따라 움직인다. 상대 참조. 범위가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 참조. 됐습니까? 그래서 크말 2급 시험에는 요 6가지 정도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마 요걸 보게 될 예제가 없습니다. 요걸 보게 될 예제가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주소 형태 바꿀 때 무슨 키 쓴다고요? 절대 참조. 요렇게. F4번 키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로 변경. F4번 키. 콤마. 자, 정렬, 등수 매기는 정렬 방식은 오름 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이건 두 번째 인수의 자료를 보시고, 아, 엑셀 점수구나.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이구나. 그러면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되겠구나.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됐어요? 자, 그러면 왜 랭크를 안 쓰고 랭크점 EQ를 또 만들어 쓰느냐 이제 부분인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40점이 5개의 데이터 중에 40, 엑셀 점수가 40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럼 저 2명에 대해서는 원래 40점이면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40점 하나는 2등을 가져가야 되고 40점 한 명은 또 3등을 원래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점수 20점이 4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등, 3등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똑같이 4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어느 한 사람은 2등을 주고, 어느 한 사람은 3등을 주면, 그게 합리적인가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수를 매길 때 어떻게 매깁니까? 같은 점수에 대해서는 높은 쪽 등수를 매기는 게 일반적이죠. 2, 3, 40점, 40점을 2등, 3등 줄 수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2등으로 매긴다고요. 됐습니까? 그때 이퀄이 뭐냐면 같은 점수라는 얘기입니다. 이퀄의 앞 두 글자입니다. 이퀄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 두 글자라고요.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 매기는 방법과 똑같은 겁니다. 랭크나 랭크점 EQ는 EQ라는 게 이퀄인데 이퀄 같다 동호 같은 점수에 대해서 높은 쪽 등수를 표시하는 방식이 랭크점 EQ라고요. 갑자기 왜 이런 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이게 생겨났냐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 랭크.avg라는 함수도 같이 생겨났습니다. 랭크.eq와 함께. 그래서 랭크.eq가 생겨난 건 이 녀석 때문에, avg라는 이 녀석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자, 일단 등수 매길게요. 사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함수를 랭크.avg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 자동 채우기 써야 되겠군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한 번 사용한다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꼴 등수가 할 때 랭크.eq. 자, 이번에는 avg라는 함수 쓸게요. 그냥 따라오세요. 가로 열고 형식은 똑같습니다. 자, 넘버 개별 데이터 엑셀의 홍길동의 엑셀 점수 20점 참조 상대 참조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해되십니까? 자, 콤마 두 번째 전체 자료 엑셀 전체 자료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다 표시해 놨잖아요. 이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적고 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즉 자동식으로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콤마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겨야 됩니까? 오름 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내림 차순 방식으로. 왜? 점수잖아요. 점수.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거 이해되세요? 자, 방금 자, AVG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방금 40점은 2등하고 3등을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 그랬죠. 근데 왜 그러면 그러면 2, 3이 안 나오고 왜 2.5가 나왔죠? 이 두 값의 평균값입니다. 등수의 평균값 AVG가 average의 약자입니다. 즉 같은 값일 경우에
각 등수들의 평균으로 등수를 표시한다라는 게 랭크점 AVG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등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찌 보면. 근데 그렇게 보통 왜 통상에 그렇게 점수 매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등수를 평균 내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등수를 평균 내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요?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를 등수를 매겨 놓았는데 그게 같은 40점인데 2등, 3등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점수 값을 줘버리죠. 부결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어느 한쪽으로 이걸 가지고 계산을 다음에 또 다른 계산을 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옵니다. 그게 통계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그냥 편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수치값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요. 뭐 논문이나 학술지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그런 편향이라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나마 그걸 줄일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값을 쓴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랭크점 EQ나 랭크점 AVG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07 버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 랭크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마일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이제 랭크점 EQ를 내겠다고 나온 건데 이게 자주 쓰지 않는 이유가 굳이 뭐 AVG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생활에서 저걸 쓸 경우가 거의 없. 아마 살아생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살아생전에 저 일을 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제 그걸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실기 시험에는 저 랭크점 AVG라는 함수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너무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필기 시험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균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 랭크점 AVG에 넣고 2 이렇게 적어 놓으면 틀릴 수 있다고. 2.5로 나와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그런 이야기. 그다음. 제가 아까 시간 10분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뭘 할 얘기가 되게 어정쩡하군요. 오늘 죄송합니다. 몇 개만 더 하고 여기 시트 옮겨갈게요. 오른쪽으로 찾기 참조로 옮겨가겠습니다. row라는 함수가 있고요. row. 행번호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행번호. 그래서 작성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equal row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당 셀의 행번호로 갑니다. 그러면 식을 작성하고 있는 해당 셀이 B4셀이거든요. 행번호 4라고 대답합니다. 4. 자, 그 다음 또 작성법이 어떤 작성법이 있냐면 row 행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가로 열고 자 앞에서는 인수 없이 적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특정 셀 주소를 하나 클릭을 합니다. 특정 셀 주소의 행번호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A5셀이니까 5라고 대답하겠죠. 행번호니까. 그러면 행번호라는 row라는 함수가 있다면 반대급부로 열번호를 표시해주는 칼럼이라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equal 칼럼 바로 여기도 인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 그러면 해당 셀의 열번호 B8셀의 열번호 그럼 B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B열은 순서상 두 번째죠. 그래서 2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걸 칼럼 열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바로 열고
특정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A9셀의 열번호, 특정 셀의 열번호 A 열이니까 첫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대답을 번호니까 1이라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자, 요 6개의 숫자 데이터, 요 범위에서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어딘가에 하지 않았나요? 제가 목소리 높여서 해드린 것 같은데. 줄, 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요게 그 줄이나 칸, 행이나 열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쭉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 이게 우리 일명 가로 방향이죠. 이게 행입니다. 행. 그 다음에 우리가 쭉 흘러가는 방향, 아래쪽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방향이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여기는 이 범위 안에는 행이 몇 개 있죠? 미치겠습니다. 흘러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가로로 흘러가는 방향이 2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왜 자꾸 3개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번엔 열이 몇 개? 3개. 제발. 자, 그러면 아까 그 인수 공부하실 때나 함수명 공부할 때 S가 붙으면 개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디지트에 S 붙었잖아요. 추출할 데이트. 아닌가요? 거기서 했는데. 자, S가 붙으면 갑자기 찝찝하죠. 개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S가 붙으면. 오늘도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캐릭터 옆에 S 붙었잖아요. 개수 개념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거 어제 돈 빌렸다고 했잖아요. 6달 전, 6달 후. 이때도 뭔가 먼스스 S 붙으면 뭐 개수 개념, 개월수라고 이제 개월수, 개수 개념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찾기 참조함수의 로우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개수, 칼럼은 열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레이는 그냥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어레이라는 인수 이렇게 그러면 행개수가 몇 개? 2개. 자, 이걸 칼럼스 가로 열고 범위 설정. 그러면 열 개수가 몇 개? 3개.